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즐겨찾기 1순위 오늘의 공장입니다. 여러분들 땅을 사서 뭐 공장이나 제조업소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파는 동안 우리가 나라에 돈을 내야 하는 타이밍이 몇 번이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흔히들 얘기하는 원형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죠. 원형지를 싸게 사서 공장 같은 거 하나 올려서 비싸게 판다. 뭐 이런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업으로 하는 분들이 아닌 이상 막상 우리가 땅을 살 때부터 어떤 순서로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머릿속으로 얼추라도 그려지도록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가게 되실 겁니다. 자, 바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형지를 매입해서 인허가를 받겠죠. 그리고 건축을 할 테고요. 건축이 완공이 되면 이제 준공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사용 승인을 받고 등기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뭐 매각을 할 수도 있고요. 직접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공장은 공장 설립 승인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라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150평 밑으로 질 때는 제조업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으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화성 그리고 평택에서 공장, 자원순환시설, 토지를 전문으로 중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저 땅 사서 공장 지으면 얼마나 걸리냐, 돈은 얼마나 드냐, 세금은 얼마나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땅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인허가를 받고 부담금을 내고 공사하고 준공하고 등기하고 개발 부담금까지 단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머릿속으로 얼추 그리고 시작을 한다면 아마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토지 매입입니다. 당연히 땅을 매입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개발행위 허가, 이제 토목 인허가라고도 표현을 하고 건축 인허가까지 포함을 해서 갑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전용비 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보전 부담금이 있을 테고, 임야일 때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라고 해서 전용비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토목공사를 하고 이제 착공 신고, 착공계를 접수한다고 표현을 하죠. 착공계를 넣고 이제 건축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건물을 다 완공을 하고 나면 사용 승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아직도 단계가 좀 남아 있는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그러죠. 이제 빈 땅에 건물을 건축을 했으니까 최초의 건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지목 변경을 하게 되고요. 자, 개발 부담금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매각을 하든지 직접 사용을 하든지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땅을 사야 될지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내가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류가 어떤 땅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매입을 해야 될지 법인으로 매입을 해야 될지 등등등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일련의 과정을 어렴풋이라도 좀 상상해 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고 어떤 단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업의 유형을 구분을 하고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개별 입지가 있고 계획 입지가 있습니다. 두 개는 좀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를 드리면 계획 입지는 우리 산업단지 안에 있는 땅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별 입지는 산업단지 이외에 보통은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기타 등등 개별 입지에 포함이 됩니다.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국토계획법이죠. 산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장 설립 승인을 들어갈 때는 산지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자가 직접 인허가를 추진을 하고요. 개발 부담금은 부담률이 이제 25%, 차액에 대한 25%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 다룰 대상은 이 개별 입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계획 입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타이밍이 되면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이제 밑에는 이제 농지일 경우, 임야일 경우를 나눠본 건데요. 흔히들 얘기하는 전, 답, 과수원, 임야 이런 것들이 있죠. 전답 과수원을 보통 농지로 보고 임야를 산지로 봅니다. 임야 중에서도 이제 농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농지일 경우에는 이제 농지 전용을 받는다라고 옛날부터 표현을 했는데, 전용 부담금의 명칭은 농지보전 부담금입니다. 자, 임야는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 산지 전용비이고요.
이렇게 되고 농지를 매입할 때는 취득세가 이제 3.4%,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토지에는 4.6%가 적용이 됩니다. 네, 1단계입니다. 사정 검토 및 원형지, 토지죠. 매입을 하는 단계이고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단언컨대 전체 사업의 방향이 대부분 여기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땅을 잘못 사게 되면 돈도 묶이고 시간도 묶이고요. 정말 큰일 납니다. 입지라든지 그런 건 확인을 했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할 주요한 부분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땅의 종류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인지 아니면 생산관리 지역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공장의 업종이라든지 규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도로죠. 도로 여부와 배수로 여부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진입로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40피트 트레일러 진입로 영상을 올렸던 것도 있는데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땅, 그러니까 한마디로 맹지죠. 길이 없는 땅은 건축 허가가 당연히 안 나옵니다. 도로가 당연히 접해 있어야 하고요. 도로가 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접해 있는 도로의 폭이나 길이에 따라서 내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배수로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하고요.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이제 분양성을 봐야 합니다. 좀 포괄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내가 땅을 사오는 가격과 지금 현재 시장에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최종적으로 매각 시점까지 내가 투입하는 비용을 계산을 해보고 실제 분양성과 차익이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기대치보다 매각이 안 될 때를 대비를 해서 그간의 이자 부담에 대한 준비도 해야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된 걸 보면 이제 소요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요. 당연히 토지에 대한 매입 대금이 있을 거고요.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기타 가설비 비용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금과 부담금인데요. 취득세 농지는 3.4%, 기타 토지 4.6%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용도 지역이라든지 행위 제한, 규제 등을 검토를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짚어봐야 합니다. 개발 가능성을 확인을 하자라는 건데요. 진입도로 경사도, 배수, 건폐율 용적률, 공장 면적률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잔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진행이 된다. 자, 만약에 내가 진행하려는 땅이 도로가 접해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다루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가볍게 느낌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내 땅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요. 메인 도로가 있고 이 안에 이제 앞에 이제 지나가는 땅이 국유지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점용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 허가를 내는 방법들이 있고요. 자,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다루는 걸로 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두 번째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공장 설립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밑에서 먼저 봐야 될 게 건축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공장 설립 승인 받아야 하며 2종 근생 제조업소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로 진행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500제곱미터의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500제곱미터는 평으로 환산을 하면 정확하게 151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건축을 할 때 151평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공장 설립 승인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랑은 약간은 달라요.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들어가고요. 공장 설립의 승인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 면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장 설립 승인을 받게 되고요. 나중에 준공이 나게 되면 건축물 대장상 공장으로 용도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2종 근생의 제조업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발행위 허가 받고 건축 허가 받아서 진행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 당연한 얘기지만 땅을 샀다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하나는 개발행위 허가, 이제 맨 땅의 형태를 바꿔도 된다는 허가고요. 또 하나는 공장 설립 승인이죠. 건축 면적 500제곱미터를 넘는 공장은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이게 보통 얼마나 걸리느냐, 순조로우면 3개월에서 6개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다, 영향평가다, 심의를 봐야 된다, 서류가 보완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6개월, 1년이 훅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사면 바로 짓는다 이건 아니니까요. 마음을 급하게 먹으시면 실수가 있는 거니까 단계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용 부담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장 용지로 바꾸려면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게 공시지가의 뭐 20%, 30%이 정도입니다. 다만 1제곱미터당 5만 원이 상한이기 때문에 그 상한 이하로 납부를 하게 되고요. 산지라고 했을 때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라는 걸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기타 등등 비용이 있을 텐데요. 허가가 나기 전에 먼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삽을 뜨기도 전에 현금 계획을 여기에 맞춰 놓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출 공식입니다. 이제 공식대로 대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한번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부과 기준일은 개발행위 허가 전용 허가 시청일이고요. 그 시점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착공 및 부지 조성 건축 공사 단계인데요. 자, 공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공사는 두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토목 공사죠. 그러니까 땅을 평탄하게 만들고 옹벽을 친다든지 진입로를 깐다든지 부지 조성 공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건축이죠. 건물을 올리는 게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토목 공사가 뭐 1개월에서 3개월,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건축도 이제 3개월에서 8개월 정도. 합치면은 보통 반년에서 1년 그 이상 또 보기도 합니다. 당연히도 뭐 현장에 따라서 공사의 기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사비는 사양에 따라 편차가 큰데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일단 건축에 필요한 원재재 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현재도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비에 대한 계산이 없이 무작정 우리가 토지부터 매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소요기간, 예상 비용, 세금 등 이제 가볍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착공계를 접수를 하고 토목 공사를 한다, 건축 공사를 한다, 이제 기초 방석이라고 표현을 하죠. 바닥 공사를 하고 물조를 올리고요. 이제 샌드위치 판넬 등 마감을 합니다. 착공 전에 이제 측량하고 불토 계획, 비산먼지 소음 신고 등 환경 신고 병행을 하고요. 예상 비용인데요. 참고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은 이제 승인일 기준 2년 또는 3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승인 취소라는 조항이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목 단계에 이제 절토, 성토라고 표현을 하죠. 지대가 낮던지 너무 높던지 아니면은 구부정하던지 그런 부분들을 평탄화를 맞추는 비용, 그리고 이 공사의 기간을 생각할 때 이제 동절기라든지 너무 장마가 심하게 온다라든지 하게 되면 당연히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면 진행을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사용 승인, 준공 및 공장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건축 공사를 하고 나서 건물을 이렇게 멋지게 다 완성을 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공장을 다 지었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면 될까요? 아니죠. 이제 여기서 용어에도 나와 있듯이 사용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사용을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공장을 다 건축을 완료하고 나면 이렇게 준공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들어갔던 도면대로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했으니 확인을 하라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절차대로 잘 진행이 됐다면, 문제가 없다면 지자체에서 사용 승인 완료 승인을 내어줍니다. 그게 이제 흔히들 표현하는 준공 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 건물을 다 지으면 사용 승인, 준공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또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건물의 취득세예요. 이거는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한 취득세고요. 원시취득이라고 표현을 하죠. 기존에는 없던 건물이었는데 새롭게 생겨난 겁니다. 이 새롭게 생겨난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사용 승인을 받고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목 변경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지목이 원래는 전담임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게 건물을 지었고 사용 승인까지 맡았으면 이제 번듯하게 뭐 제조업소라든지 공장으로 건축물 대장이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근데 지목은 여전히 전담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장 용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세금이 지목 변경 취등록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6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 지목 변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건물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고요. 지목이 아직까지는 전담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공장 용지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세금이 나오게 되고요. 예전에 전 답이었던 땅이 공장 용지로 바뀌게 되면 땅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세금을 부여를 하게 되는데 이를 간주취득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 부분에 2.2%를 세금으로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얼추 많은 단계가 오기는 했는데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개발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땅을 개발해서 가치가 확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개발 이익의 25%를 나라가 환수를 해가는 겁니다. 개발을 시작했을 때 원형지의 땅값이랑 끝났을 때, 개발이 다 끝나고 났을 때 땅값을 비교를 해서 거기서 공사비 같은 거 빼고 정상 지가 상승분을 빼고 남는 이익의 4분의 1이죠.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도 뭐 면제 대상도 있고요. 피해가는 방법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것들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뭐 진행했던 과정에 들어갔던 비용들, 뭐 공사비, 설계비, 부담금 뭐 이런 거 하나도 버리지 말고 이런 것들을 다 비용으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 부담금에 대한 이제 산식이 나와 있고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모든 게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사용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매각을 하는 건 내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는 중개보수라든지 양도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내가 개인으로 진행을 한 거라면 양도소득세를 생각을 하면 되고, 법인으로 갔을 때는 이제 법인세죠. 법인세를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 갈 건지 법인으로 갈 건지도 시작 단계부터 좀 전략을 세우는 게 좀 유리하긴 합니다. 추가로 토지는 면세입니다. 부가세가 없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10%. 토지와 건물을 안분을 합니다. 금액을 예를 들어서 매매 금액이 10억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요, 토지가 예를 들어 볼게요. 뭐 토지가 7억이다, 그 다음에 건물이 3억이다 라고 했을 때 이 3억에 대한 10%죠. 3천만 원이 되겠네요. 3천만 원은 건물에 대한 부가세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흔히들 개발행위 허가를 한다, 토지 개발을 하겠다, 제조업소를 지어서 팔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절차들을 간단하게 요약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가 땅을 사야 되겠죠. 그런데 땅을 사기 전에 내가 어떤 땅을 사야 되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거고요. 그런 전략이 세워졌다면 그 방향에 맞는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할 겁니다. 자, 땅을 매입했으면 두 번째로는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건축 인허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전용비 납부죠. 농지라면 농지보전부담금, 산지라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전용비를 납부를 해야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토목공사를 하고 착공신고하고 건축 공사까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건물이 완성이 될 테고요. 공장이 완성이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준공 및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 이 건물이 최초로 생긴 건물이기 때문에요,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진행을 하여야 하고, 이 땅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원형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을 공장 용지로 변경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목 변경 신청이 들어가고요. 자, 마지막으로 해당이 된다면 개발 부담금이라는 큰 게 하나 기다리고 있다. 네. 그리고 나서 매각을 하든지 직접 사용을 하든지 생각하신 전략에 맞게 기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지 개발 단계마다 돈도 들어가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고 있는 것과 무작정 땅부터 사는 거는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전체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얼추 그려지도록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네 정도는 최소한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이 훨훨 나는 그날까지 오늘의 공장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